반갑습니다. 엑셀의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이룩업을 돕는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브이룩업을 도울 친구는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브이룩업과 중첩을 해서 값을 찾아오는 논리를 짜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스타일 코드부터 비품량 설계 가실이라는 구간을 복사해서 목록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률이라는 구간을 여기에 복사 붙여 넣도록 하고요. 지금 불량률 구간은 목록 값으로 봤을 때 열 번호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고 싶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매치 함수고요. lookup value는 찾고자 하는 기준값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거고요. 콤마 찍고 범위 구간을 스타일 코드부터 비품량, 목록 값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을 전체 범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값 불량률은 내가 선택한 이 목록 구간의 열 번호, 순번이 몇 번째인지 카운팅을 해줄 겁니다.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0 넣어주신 다음에 갈로 닫고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량률이라는 이 값은 첫 번째 열부터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 번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우리는 브이룩업 함수의 중첩 논리로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앞시트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스타일 코드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 목록, 원본 구간에 커서 위치해 두시고요. 로우 데이터 구간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스타일 코드가 시작되는 바로 아래 구간부터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해서 스타일 코드가 들어가 있는 이 구간 전체를 데이터 요소 검사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초 판매가 이 부분을 브이룩업 함수로 왼쪽에 있는 스타일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최초 판매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열만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만 비열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값을 찾아 내려갈 겁니다. 콤마 찍어주신 다음에 로우 데이터 구간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 코드가 시작되는 B열부터 Z열까지 전체 데이터 범위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서 범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요. 매치 함수를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값이 뭐죠? 기준이 되는 값은 최초 판매가가 될 거죠. 이 최초 판매 값을 찍어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열로는 이동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행으로는 고정이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혼합 참조를 행만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요. 최초 판매가가 시작되는 이 열 범위 구간을 스타일 코드부터 Z열 끝까지 비품량 설계 가실이란 부분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F4번으로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0 넣어 주시고요. 갈로 닫고 콤마 찍고 브이룩업 함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논리 0 넣어서 갈로 닫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n의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스타일 코드가 비어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최초 판매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불러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캡처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구간으로 넘어와서 컨트롤 V 해서 우리가 아까 찾고자 하는 값을 복사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고자 하는 값은 여기에서 GGSM19A02 다음 찾기 할게요. 그러면 6번 이 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색깔을 파란색 계열로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19A02 이 부분에 대한 최초 판매가는 79,900원 잘 출력이 되었고요. 총 판매액은 1629998, 1629998 그리고 총 분량도 한번 볼까요? 총 분량은 오른쪽으로 좀 이동할게요. 총 분량은 1개 그리고 비품량 기타는 0, 비품량 설계 가실도 0입니다.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게스트로 초대할 함수는 컬럼스 함수와 if error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출력을 하고 싶으냐면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류값 또한 숨기고 싶은 상황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우리가 백데이터에 있는 구간의 값을 그대로 갖고 오고 싶을 때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브이룩업 함수와 컬럼스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값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 자동으로 값을 불러올 수 있게 브이룩업과 컬럼스 함수를 중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외곽에는 if error 함수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것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이 구간, 가장 왼쪽 윗부분에 있는 이 구간이 로우 데이터의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이 부서명이 됩니다. 이 부서명을 아무것도 없는 빈 시트에다가 백데이터를 그냥 불러오는 논리를 짜볼게요. 이 논리를 짜보기 전에 일단은 는 해볼게요. 는 해주신 다음에 부서명을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러면 로우 데이터라는 시트에서
A2 셀에 있는 값을 불러올 수 있도록 논리가 짜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Z10까지 아까 존재를 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아래쪽으로도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값을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값이 존재하는 구간에는 값이 출력이 되었고요. 존재하지 않는 구간은 0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0 값은 이렇게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화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갖고 오는 논리가 됐죠. 근데 값이 없는 구간은 이렇게 0을 출력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if 함수를 중첩해 주시게 되면 0 값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 한식으로 는 해서 그냥 해당 셀을 지정해서 값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B열을 전체 선택하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열 다음에 B에 있는 열 값이 그냥 불러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B열에 있는 값은 REF56, 즉 해당하는 셀 구간, 참조되는 셀 구간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REF56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는 해서 어떤 값을 불러오고 싶다 했을 때는 는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해당 셀을 그냥 찍어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trl Z 해서 값을 좀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우고요. 아까 우리가 게스트로 불렀던 컬럼스 함수와 if error 함수를 같이 중첩을 해서 논리를 바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신 다음에 vlookup 불러주시고 처음 시작되는 구간은 가장 왼쪽 위에 있는 부서명을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 부서명은 기준 값이자 기준 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혼합 참조를 열만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 어레이 구간입니다. 범위를 여기서부터 부서명이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Ctrl Shift 방향키 오른쪽, Ctrl Shift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범위를 전체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 값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값은 충분히 아래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키를 통해서 적어주시는 것보다 숫자를 1000이라고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기준값을 기준으로 B열에 있는 목록 그리고 C열에 있는 목록 이런 식으로 다 불러오게 되지만 밑으로 또 기준값이 한 칸 밑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A2에서 A3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때 두 번째 있는 값은 GGDM18A01이라는 스타일 코드가 출력이 돼야 돼요. 즉 여기에 있는 범위 구간도 한 칸씩 밑으로 이동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앞에서 참조했던 혼합 참조 논리와 똑같이 A열만 또는 Z열만 고정시켜 주고 행은 한 칸씩 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논리를 이렇게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컬럼스 입력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첫 번째 A열 구간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콜론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A1부터 A1까지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이 논리를 어떻게 짜야 되냐면 첫 번째 구간은 절대 참조해서 시작하는 구간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from to가 성립이 됐죠. 콜론 다음에 A1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면 A1부터 A2, A1부터 B1 그리고 한 칸 더 이동하면 A1부터 C1 이런 식으로 열이 하나씩 확장되어 나가겠죠. 그래서 콜럼스 이 부분에는 범위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첫 번째 시작하는 이 from 구간은 절대 참조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 주신 다음에 콜론 그리고 나서 상대 참조로 같은 셀을 이렇게 찍어 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로 닫고요.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고요. 갈로 닫고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명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값을 쭉 아래로 당겨서 채워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NA 오류가 출력이 된 구간은 값이 일단 없는 구간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이동을 해서 오른쪽으로도 값을 Z열까지 아까 범위가 있었죠. 이렇게 범위가 잘 선택되어진 상태로 범위를 해제해 주시면 안 되시고요. 일단 여기에서 가장 왼쪽 윗부분 이 부분이 지금 흰색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vlookup 함수 앞에다가 if error 함수 입력해 주시고요. 방향키 아래로 눌러서 커서를 함수 가장 아래 구간으로 이동시켜 놓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쌍따옴표 해 주신 다음에 갈로 닫고 컨트롤 버튼 누른 채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범위를 선택했던 모든 구간이 컨트롤 엔터 키를 누름으로써 if error 함수가 다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래 구간도 한번 볼까요? 값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범위를 더 확장해 주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아래쪽으로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주신 다음에 Ctrl V 해주시게 되면 이 아래 구간의 범위가 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브이로그컵 함수, 다중 조건에 의해서 브이로그컵 함수로 어떤 값을 출력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동일한 동작 원리를 좀 더 디테일하고 많은 예시를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간단한 논리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여기에 하나,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기준 날짜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목록이 계속해서 추가가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추가가 될 때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건 목록과 매출의 열번호 위치입니다. 목록을 첫 번째 열 구간으로 했을 때 가지고 오고 싶은 값이 들어가 있는 목록 구간은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1, 2, 3, 4. 네 번째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매출 값이 들어있죠. 이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날짜라는 규칙 또한 어떤 날짜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범위 구간을 여기를 지정할 건지 여기를 지정할 건지 정해주게 될 겁니다. 매출 구간에 마우스를 딱 찍었을 때 브이로그컵 함수에 어떤 기준값 들어와 있고요. if 함수 논리에 의해서 어떤 범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컵 함수로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네 번째 있는 열 구간, 목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구간의 값을 찾아와 라는 논리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 논리를 어떻게 짜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매출 구간에 셀 포인트 위치해 주시고 는 브이룩업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은 목록 아래에 필드 값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아래로 이동하면서 복사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에 열만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넣어 주셔야 되냐면 if 함수를 통해서 일단 조건을 기준 날짜를 먼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정한 기준 날짜가 는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구간과 같다면 해볼게요.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날짜 구간이 왼쪽에 있는 날짜와 이 날짜가 만약에 같다면 콤마 찍고 목록 구간부터 매출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에 있는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요. if 함수 한 번 더 불러주신 다음에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준 날짜가 는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날짜,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날짜가 동일하죠. 그래서 절대 참조 일단 해주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도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겠네요. 여기 있는 A3 값, 여기 기준 날짜도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표의 목록에서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 콤마 찍고요. 목록을 여기서부터 매출이 있는 열까지 총 4개의 열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값이 아닌 경우는 쌍따옴표 두 개에서 빈칸이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 두 개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갈로 하나, 둘 닫아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지금 우리가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목록이 기준값이 되겠죠.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찾고자 하는 값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열번호 값은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서 브이룩업 함수 갈로 닫도록 할게요.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2일 값에 바나나 아이스크림 라떼라는 게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NA 오류가 출력이 되었네요. 일단 이 구간은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없는 구간은 NA 오류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오징어 건조 다시마라는 거는 여기에서 네 번째 열이 있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매출 값은 1139만 6천원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 NA 오류 값이 좀 보기가 안 좋죠. 여기서 if 에러 함수 입력해 주시고 방향키 아래로 눌러서 가장 끝 구간으로 유동시켜 주시고 콤마 찍고 에러일 경우 빈칸이 출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갈로 닫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 놓게 되면 이렇게 다중 조건에 의해서 브이룩업이 if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값을 출력해 주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3월 1일 입력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3월 1일에 해당하는 목록 값이 존재했을 경우는 이 표에서 어떤 값을 출력해 내고 있겠죠. 여기에서 자연산 밀크 다시마는 두 번째 행에 존재하고요. 이 값의 매출은 970만원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이룩업을 돕는 친구들 시리즈 1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브이룩업을 돕는 친구들 시리즈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